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플레이트 유체에 이어서 유체인가요? 지난번에 한 게 진동이요. 그거 이어서 파동입니다. 챕터 16입니다. 챕터 16 웨이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파동. 이 파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파동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이 파동의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파동은 좀 쉬운 내용에 속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은 파동을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일반화시켜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동.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파동. 진동이라고 배웠나요? 자, 그렇게만 하신다면 조금 불안전합니다. 파동이란 어느 한 지점에서 생긴 정의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생긴 뭐가요? 진동 에너지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파동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어느 한 지점이 생겼어요. 이거를 파1이라고 하죠. 파가 발생한 지점이에요. 이거를 파1이라고 해요. 여기서 생긴 진동 에너지예요. 진동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그러면 파1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이란 얘기죠. 그렇죠? 주변이란 얘기는요, 이거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1에서부터 발생한 거리가. 됐어요? 그러면 파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파동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요, 파1에서부터 만들어진 파가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했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파동은요,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변수가. 바로 뭐예요?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고 이거에 의해서 파동의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파동 함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파동 함수는 시간과 거리를 변수로 해요. 즉 변화하는 요인이 두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파동 함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그래프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y축이고 여기는 x라고 돼 있고 또 여기는 y축이고 여기는 시간으로 돼 있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파동이 똑같은 파동인데 x축이 시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리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정의 때문에 그래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에너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그러면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파동은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역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파. 다른 말로 뭐죠, 역학파? 물질파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겁니다.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 그게 역학파예요. 두 번째는 전자기파 있습니다. 전자기파. 이 역학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미케니컬 웨이브라고 되어 있죠? 역학파예요. 전자기파는요, 이거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요거예요.
저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매질이 없어도 돼요. 빛이요, 빛. 각종 전파들 전부 전자기파입니다. 세 번째 물질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질파예요. 이 물질파는요, 운동량을 가진 모든 물질 입자에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종의 파동을 말해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입자에 들어있다. 물질 입자가 포함하고 있는 파동이다. 그게 바로 물질파예요. 되었어요? 즉 물체가 시간과 공간에서 파동의 운동을 나타내는 수학식에 따라서 형태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말이 어렵죠? 그거를 물질파라고 해요. 즉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가,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파동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해요? 트랜스버스 웨이브하고 롱기튜디널 웨이브라고 하는 걸로 나눠집니다. 자, 이건 뭐죠? 이게 바로 횡파입니다. 횡파요. 이거는요, 종파입니다. 횡파와 종파. 횡파와 종파가 어떻게 다르죠? 횡파는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 방향이죠. 즉, 이거죠, 이거. 진동은 위아래로 하는데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수직 방향이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그렇죠? 종파는요,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입니다. 음파요, 음파. 소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종파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두 개는요, 서로 뭐만 달라요? 진동 방향만 다른 겁니다. 진동 방향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파동의 형태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파동에서 우리가 파동은 지금 시간과 거리에 따라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y축의 함수, 이거는 시간과 거리를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y축의 함수는 거리와 시간에 관한 함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퍼져나가요. 사인 함수 형태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조화 진동입니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조화 진동입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퍼져나가죠. 자, 그럼 여기가 x축도 되고 시간축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y값이에요. 그러면 이 y값은 x와 시간에 관한 변이값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인 함수죠.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돼요? 이거를 ymax라고 하면요, 이 파동 함수는요, xt 진폭의 최대값 사인 k x 빼기 오메가 t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변이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건 뭐냐? ym. 이거는 앰플리튜드예요. 진폭이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형태죠. 그럼 k가 뭘까? 이 k. 이거는 각파수라고 해요. 앵귤러 웨이브 넘버입니다. 이름 붙인 겁니다. 됐죠? x는요, 위치죠, 위치. 아까 정의에서 말한 거리. 이거는 포지션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는요, 각진동수입니다. t는 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인 함수 형태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과생은 이 사인 함수 일반형 배우셨을 겁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에서 배웠을 때는 K와 오메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파가 진행해 가요. 이 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행해 가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쳐보세요. 이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진행해 갔다고 쳐보세요. 되셨죠? 진행해 갔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진행해 갔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빠르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빠르기, 파의 전파 속력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F람다라고.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아마 고등학교 때는 T분의 람다 해놓고 시간분의, 이게 마치 속도, 운동에서의 T분의 S처럼 시간 대신에 주기 넣고 거리 대신에 파장 넣었다 해서 이렇게 배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유도를 해봅시다. y, x, t 함수는 ym sin kx 빼기 오메가 t예요. 일반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t가 0이라고 해봅시다. t가 0일 때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죠? y, x 0은 ym, t가 0이니까 sin 뭐만 남아요? kx만 남아요. 그렇죠? 이 형태예요. 그럼 만약에 x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x1에 있다고 칩시다. x1이라고 특정한 위치를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y, x1은 ym sin kx1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이거와 요거와 똑같은 변이값을 가기 위해서는 sin 함수가 딱 한 파장만큼 진행해 가면은 똑같은 변이값이 나오죠. 그렇죠? 즉 x가 그 다음에 똑같은 변이값이 나온 거는 x가 x1에다가 한 파장만큼만 가면은 동일한 위상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y x1 더하기 람다는 ym sin k x1 더하기 람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ym sin kx1 더하기 k 람다예요. 그럼 요 값이 지금 요 값이 한 파장 차이가 나니까 변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값은 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즉 ym sin kx1 요놈과 ym sin kx1 더하기 k 람다 요놈이 같아야 돼요. 그럼 y 값은 이 ym은 같으니까 뭐만 같으면 돼요? 요 값이 같으면 되죠. 같으면 되는데 kx1 더하기 k 람다 했을 때 사인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요게 얼마만큼 되면 돼요? 2파이면 되죠. 그럼 딱 한 파장이니까 한 파장에 해당하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요게 2파이. 따라서 k는 뭐가 나오느냐? 람다분의 2파이예요. 됐어요? 이거를 angular wave number라고 합니다. 각파수. 이거를 k 값을 자, 그럼 k 값을 하나 구했어요. 자, 이번에는 일반식에다가 이번에는 x를 0으로 해볼게요. x를 0일 때, x가 0일 때, 그럼 y는 0, t 이건데 ym sin kx인데 0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ym sin 오메가 t 이 형태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떤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의 변이값을 살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y t1은 마이너스 ym sin 오메가 t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기 위한 t의 조건은 t1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죠? 똑같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동이 한 번 진동해서 제자리에 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넣어주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예요, 주기. 주기만큼 되면 이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t1 더하기 주기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ym sin 오메가 t1 더하기 라지 t 주기값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m sin 오메가 t1 더하기 오메가 라지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값은 y 변이값은 똑같아요. 주기니까 같은 위상이에요. 그럼 또 오른쪽이 같아지면 되죠. 이거 두 개가
두 개가 같아지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만 할게요. ym sin 오메가 t1 요놈하고 ym sin 오메가 t1 더하기 오메가 라지 t 주기 이게 같단 말이에요. ym은 같으니까 요 값이 같으면은 양변의 등호가 성립하죠. 이게 같기 위해서는요. 요게 또 얼마만큼 되면 돼요? 한 파장이요. 오메가 t가 바로 뭐예요? 2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를 angular frequency라고 했습니다. 각진동수.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t는 f분의 1 이거 했었지요? 왜 이 관계가 나와요? 왜 이 관계가 만들어지죠? 주기는 정의가 뭐예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예요. 그러면 n번 진동할 때 t만큼 걸렸다면 한 번 진동할 때 얼마큼 걸릴까? x. x는 n분의 t. 이거를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진동수는 뭔데요?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죠.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단위 시간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n번 진동했다면 단위 시간 동안은 얼마일까요? x. x는 t분의 라지 n 나오죠? 이게 진동수예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F는 T분의 1이에요. 근데 T가 뭐였어요? 여기서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럼 오메가분의 2파이분의 1 하니까 뭐가 돼요?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하고 각진동수하고 이 관계가 나오죠. 각진동수는 바로 뭐예요? 2파이 F란 얘기예요. 진동수에다가 2파이 곱하란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파가 앞에서 출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파동함수를 y, xt xt는 ym sin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했어요. 원점에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위상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위상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뭐 더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위상 처음 출발할 때 위상만 해주면은 이게 일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출발할 때 0이 아닌 것은 이 파동을 그냥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갖고 이 파이를 0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게 변수가 줄어드니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형 이렇게 kx 빼기 오메가 t라고 쓴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한 거 여기 K값 구했죠? Angular Wave Moment, Wave Number 각 파수 구했고요. 그 다음에 Angular Frequency 구했어요. 각 진동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V equal F 람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